이번 세 번째 시간은 앞선 시간 동안에 했던 것들 총 정리하는 시간,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걷는 시간 동안 일정 정도 목표 시간 동안 목표한 쓰레기의 양, 줍는 쓰레기의 양이 충족이 되면, 그만큼 목표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축하 메시지를 받고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걸었는지, 걸음수, 그 다음에 시간, 쓰레기 개수까지 이렇게 출력해보는 그런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일정 시간을 정해보고 그 시간 안에 쓰레기를 목표치를 달성을 해보는 줍는 활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활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 시간을 네, 한번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내가 쓰레기를 5개 줍겠다.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럼 1분에 하나씩 주셔야 되니까요. 네,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네, 그리고 목표한 쓰레기의 개수까지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그 목표 쓰레기 개수까지 성공을 하면 네, 축하 메시지가 나오는 네, 메시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마이크로 보드 안에는 버튼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A 버튼, B 버튼, 그리고 위에 보면은 동그란 타원형의 눈처럼 생긴 그런 버튼이 있어서, 그거는 접촉식 버튼이라고 해서 사람의 피부가 닿으면 버튼처럼 작동하는 그런 그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중간중간에라도 내가 어느 정도 걸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로고 버튼 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치 달성했을 때 성공 메시지 내보내주는 거, 두 가지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3가지 버튼을 다 활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시간, 네, 쓰레기의 목표치는 지난 시간에 다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제는 목표 시간을 네.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개수를 정하는 거하고 같은 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표 시간을 정하려면 두 가지 변수가 또 필요하겠죠. 시간과 소요 시간, 네, 목표 시간이 네, 필요하겠죠. 근데 소요 시간을 아까 정의한 게 있잖아요. 네, 네. 목표 시간 변수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시간 목표 하나를 정해 놓고요. 시간 목표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몇 분 아니면 몇 초 이렇게 해서 정해놔야 되겠죠. 시간 목표를 시작하면 이라는 데다가 시간 목표를 하나 정해 놓고요. 요거는 초 단위로 해보겠습니다. 초 단위. 왜 초단위로 하시나요? 초 단위가 아무래도 계산을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목표치를 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저희가 한번 예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위해서 네. 초단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초 단위로 바꿀 때 1분은 60초니까요. 네. 우리 5분 안에 네, 쓰레기를 3개만 줍는 걸로 목표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쓰레기 목표는 3개로 정할 거고요. 목표 시간은 5분으로 했었으니까요. 네. 5분 동안 쓰레기 3개를 줍는다. 그러면 몇 초일까요? 60초에 5분이니까 네, 계산해 보세요. 예, 300초가 되겠습니다. 300초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 또 하나 무한 루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하고 쓰레기의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기본에 무한 반복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판단해야 될 게 두 가지죠. 네, 네, 논리에서 만약 뭐뭐이면 네,
이라는 걸 하나 갖다 놓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 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요 그 불 변수라고 해서 한글로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영어로는 BOOL 그래서 논리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으로 네. 판단을 하는데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참이면 네. 이거를 실행해라 라고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양쪽의 조건이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면 그리고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참이거나 네. 이게 참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혹은 둘 다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 참이면 이걸 진행해라 라고 할 때는 또는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그리고를 쓰게 네. 되겠죠. 조건문에는 논리가 들어가는데요. 크거나 같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아까 쓰레기 목표치 했을 때 사용했던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앞에는 시간을 할 거예요. 네. 소요 시간. 아까 소요 시간이 있었죠? 소요 시간이 뭐보다 작으면 될까요? 시간 목표보다 작으면 내가 5분 안에 뭘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또 하나는 주운 쓰레기가 쓰레기 목표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소요 시간은 시간 목표보다 작고 네. 그리고 쓰레기 목표보다는 더 많이 주었으면 네. 나는 축하받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B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서 판단을 할 거니까 축하 메시지는 여기서 판단을 할 거니까 굳이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Congratulation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는 다 띄워올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B 버튼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네. 축하 소리는 다시 띄어서 이것만. 네, 그렇죠. 소리하고 쓰레기 개수만 그렇게 놓으면은 내가 정한 시간보다 시간 안쪽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소요 시간이 아직 정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운 쓰레기도 정의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보면 주운 쓰레기 제가 네. 등호를 잘못 설정해서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등호는 네. 소요 시간, 시간 목표, 네. 소요 시간이 시간 목표보다 작아야 되고요. 네. 네. 주운 쓰레기는 목표보다 커야 네. 내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설정을 하면서 등호가 쓰레기 목표가 주운 쓰레기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게 쓰레기 개수를 했는데요. 요 앞에다가 네. 메시지도 하나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열 기본에 가시면 네. 문자열 출력을 해서 네. 그 개수 뒤에다가 축 하나 넣고 싶어요. 영어로 congratulation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 글자 수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그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큰 개수까지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10글자? 알파벳으로 10글자 이내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한글도 가능한가요? 한글은 안 됩니다. 아, 한글은 이 LED가 한글을 출력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치 않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 이렇게 해볼까요? 골. GOAL.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골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 더 출력을 해서 네.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했다. 그래서 골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기본에서 문자열 출력을 블럭을 끌어다 놓고 네. 거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써주시면 그게 네.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한테는 골이라고 하는 주운 쓰레기 개수에다가 이제 골을 하나 넣으려고 하고요. 네. 근데 그 숫자하고 골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슬러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슬러시 했던 거를 하나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중요하니까 수출력 다음에 하단에 넣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소스 코드가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B 버튼 눌렀을 때 네. 우리가 이걸 다 띄워왔잖아요. 그 음계도 그렇고 네. 쓰레기의 개수도 그렇고 그걸 다 띄워왔기 때문에 if문 자체가 조건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블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무조건 쓰레기가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놓고요. 요거 먼저 해보고 아까 했던 로고 버튼 그거에서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뭐냐면 소요 시간은 계산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산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여기에 이 소스 코드에 보면 아, 시작 시간과 끝 그렇죠. 시간이 없군요. 그렇죠. 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아무도 계산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시작할 때는 A 버튼을 누르기로 했잖아요. 네. 시작을 하고 나서 B 버튼으로 열심히 쓰레기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종료되는 시간에만 소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시간 목표치를 정해놓고 네. 그 시간 이내에 쓰레기를 다 주스면 축하 메시지를 주기로 했는데 네. 소요 시간은 요 안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 위에서 했었던 요 소요 시간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요 시간 계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시작 시간은 우리가 A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 시간은 저장을 해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무한 반복을 하면서 내가 A 버튼을 종료하기 전까지 네. 그 중간에 끝 시간만 저장을 하고 있으면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끝 시간에다가 끝 시간을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갈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끝 시간을 계속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네. 소요 시간을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은 계산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나면은
이제 목표 시간하고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운 쓰레기 목표는 내가 누를 때마다 측정을 하는 거니까 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작 시간을 저장하는 방법은 A라는 버튼을 누를 거고요. 여기 안에서 끝 시간은 저희가 A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소요 시간이 계산이 되면서 이제 시간 목표와 여기 안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A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지 않더라도 네. 그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내가 목표치에 다 도달하면 축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무한 반복을 할 때마다 네. 소요 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계속. 아, 네. 그래서 그 루틴이 바로 그 무한 반복 안에 끝 시간과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블럭을 추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고 지금 전송이 되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업로드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A 버튼을 눌러서 쓰레기 줍기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은 네, 하트가 깜빡깜빡. 여기에서 쓰레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네, 5개. 슬러시 그리고 영어로 골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요 시간은 우리가 A 버튼 눌렀을 때만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무한 반복을 하면서도 소요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네. 얼마나 시간 목표 안에 내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무한 반복 루틴이 돌면서 소요 시간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앞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보면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서 저장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뺄 때 A 버튼을 한번 눌렀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저장이 되어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루틴을 돌 때 끝 시간만 저장을 해서 소요 시간을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무한반복 요 초반에 변수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 목표가 아니라 끝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하고요. 어떤 값을 저장하냐? 그거는 입력의 더보기에 보면 작동 시간을 끝 시간에 저장을 하고 네. 한 번 더는 뭐냐면 이제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요거 버튼을 눌러서 지금 현재까지의 걸음수,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주운 쓰레기의 개수 이런 것들을 아무 때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에서 로고 버튼을 누르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로고 버튼을 누를 때를 일단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입력 툴박스에서 로고 버튼 누를 때를 찾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하나는 걸음수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수 출력은 수 출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수 출력을 진행을 할 때 수에서 변수는 스텝, 걸음수가 되겠죠. 걸음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만들어 놨던 슬러시 표시를 가운데다 하나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수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뭘 할까요? 소요 시간을 출력을 해야 될 텐데 소요 시간을 출력을 하는 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저장을 하고요. 끝 시간을 저장을 하고 일단 시작 시간은 아까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그 정의를 했었으니까요.
자, 끝 시간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요 시간은 소요 시간은 계산을 할 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차이 빼기를 해야 되겠죠. 빼기를 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 그리고 변수의 끝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 소요 시간은 초 단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초 단위로 했으니까 나누기 1000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1000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는 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뺀 값에서 나누기 1000 해주면 소요 시간, 초 단위의 소요 시간이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출력은 다시 소요 시간을 출력을 하면 처음에 걸음수, 슬러시, 소요 시간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내가 주운 쓰레기의 개수를 보게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수출력을 하면 되고요. 수출력을 할 때 변수는 주운 쓰레기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고 버튼을 누를 때 걸음수 슬러시 소요시간 슬러시 주운 쓰레기 개수 이 세 가지가 같이 출력이 되겠죠. 네, 실행 화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네. 나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네. 걷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 걷고 나면 그리고 쓰레기를 하나, 둘, 세 개를 주웠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세 개를 목표치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다시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 시작. A 버튼을 누르고 네. 작아졌다 커졌다. 네. 쓰레기는 두 번만 주웠고요. 네. 그 다음에 그치고 나면 걸음수를 한 번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네. 0으로 나왔고 네. 지금 초가 지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로고 버튼을 누르면 0걸음 16.32초 네. 했고 두 개 주웠고 네. 이렇게를 로고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